전 세계적으로 홈헬스케어 시장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도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건복지 예산이 넘버원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홈헬스케어를 시장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분석을 해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지금 활발하냐? 지금 현재로서의 홈헬스케어 시장 점유율 1등은 북미 지역입니다. 근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균 5배 이 정도의 시장 규모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아마 재택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상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홈헬스케어라는 게 단순히 옛날에 얘기했던 의사 선생님이 왕진 가방을 들고 가서 청진만 하는 이런 왕진이 아니라 상당히 정증이 넓어졌다. 특히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뇨 환자 홈케어 부분이 현재로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인 당뇨병이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 또는 전 당뇨병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보건의료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고 봤을 때에 이거를 재택의료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국가도 부담을 덜고 환자도 케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복막 투석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레어한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많은 거는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집에서 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케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인투베이션을 빼지를 못하고 트라케오스토미 상태에서 보낼 곳도 없고 요양병원도 못 가고 이런 분들 홈 벤틸레이터를 달아서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그냥 가정간호 사업소와 연계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호흡 장비 부분에 대한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고 또 IV 놓는다든지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이런 투석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혼자 홈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CGM이라 그래서 24시간 자동 혈당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헬스케어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홈 헬스케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특수한 분야로서는 임산부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재가 요양 호스피스 이 재택 홈 헬스케어의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죠. 지금은 암하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옛날보다는 표준화 사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옛날처럼 일찍 돌아가시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혈액투석을 포함한 말기신장병 환자들이 옛날에는 투석 시작 후부터 5년 반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저랑 투석하시는 분 중에 지금 가장 오래 사시는 분이 25년째 투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균 10년 이상은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투석 환자도 여행을 보내고 싶고 이런 니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만성질환자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이 사람들이 잘 관리를 받으면 오래 산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호흡기 얘기를 제가 좀 드렸지만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 환자들, 만성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느는데 이런 분들은 입원율이 굉장히 높은데 홈케어가 결부가 된다면 입원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거다. 재입원율, 응급실 방문율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국가 재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암 환자도 퇴원 후에 케모테라피를 받는다든지 RT 후에 퇴원을 하시고 나서 집에서 만약에 홈케어를 할 수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재택 의료라는 게 스펙트럼이 단순히 오늘 오전 오후 계속 얘기했던 노인 질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만성 질환까지도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희귀 질환이죠. 병원에 오시기 힘들 정도의 고난도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소아 질환, 소아 당뇨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유전병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들까지도 홈케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질환들도 계속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우리 재택의료의 어떤 혜택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는 분들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